그 오늘날 그 통신사가 지나갔었던 여정, 묵었던 곳에 가면은 통신사들이 남겨놓던 이 글씨, 그림, 이 시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 통신사에 거는 일본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필요했었던 이 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변현된 형태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사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남쪽으로는 통신사지만 그 위쪽으로는 연행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쪽으로는 일본에 대한 그 사절이지만 그것은 20년에 대개 한 번 정도 하는 사절이었지만 당시 조선으로서는 통신사 못지않게 중요한 외교 사절은 중국의 명나라 또는 그 후에 청나라에 관한 외교 사절이었어요. 중국과 조선은 소위 4대 조공관계를 맺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의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동짓날 축하한다든지 또는 달력을 받으러 가요. 카렌다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카렌다를 받으러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1년에 3번, 4번, 많을 때는 5번, 6번 이러한 사절이 또한 파견이 돼요. 그 사절들도 왕복하는데 대개 6, 7개월 걸려요. 그 사절들도 역시 갈 때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또한 가서 북경에 가서 일정 부분 이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하니까 거길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라든지 생사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반면에 조선의 인삼이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들은 은이라든지 이런 걸 가서 교육하는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남쪽으로는 통신사, 북쪽으로는 연행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외교 사절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정보와 물자가 교역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한 250, 60년 동안 대개 한 9번 앞에서 말한 해답 겸 쇠환사까지 말하면 12번 정도 파견이 돼요. 그러면서 모처럼 조선과 일본 사이에 평화가 지속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맨날 싸움만 한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임진왜란도 그랬고 삼국 통일전쟁 때 외가 금강 하구에서 전투한 것도 그렇고 근대에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말이죠. 역사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때 통신사 외교가 전개되면서부터 한 260여 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까운 이웃, 국경을 맞댄 나라가. 그것은 뭐냐? 그만큼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려고 노력을 서로 했어요. 물론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하는 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위에 정부 레벨에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의 장군이 대등한 레벨에서 서로 사절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나 일본은 중앙정부가 사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밑에 쓰시마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류는 쓰시마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외교 사절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외교가 작동했던 셈이죠. 왜? 쓰시마는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일종의 그러니까 하는, 일본에서 말하면 그걸 이제 국역이라고 하고, 거기에 국역을 수행하면 거기에 10만 석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랭크를 매겨줘요. 또 그 하는 대신에 조선으로부터는 쌀을 받아. 쓰시마의 관료들은 있잖아요. 조선 국왕으로부터도 관직을 받았어요. 그 양쪽에 다 속하는 이러한 식의 외교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외교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는 일본이 너무나 큰
부담을, 통신사 한 500여 명이 가서 먹고 마시고 묵고 하는 중에 들어가는 돈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각 번에서 불만이 나와요. 또 일본의 그 아라이 학세키 같은 그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스 막부의 브레인 같은 사람은 야 이제 조선 굳이 조선의 사절을 딸 불러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지. 이제 그거 필요 없다는 식의 건백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일본이 그만큼 이제는 자신감이 붙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평화가 지속이 되고 하니까 이런 고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배경에는 국제정세가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정세가 변한다는 얘기는 남쪽으로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러한 이제는 서양 세력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굳이 조선을 통해서 대륙의 정세, 정보를 얻을 필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